작년도 교육학 시험에는 카치의 리더십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거의 모든 강사님들이 언급조차 안 했던 개념이었죠. 시험 중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아, 망했다. 이게 뭐지? 또 교육학이 발목을 잡는구나. 좌절했죠. 대부분이 1교시 교육학부터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2교시 전공시험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합격자들은 달랐습니다. 카치의 리더십 이론? 뭐 이상한 게 나왔냐? 아이고, 애들 다 틀리겠다. 물론 나도. 라고 생각하며 초연하게 넘어갔죠. 카치의 리더십 이론. 결과를 까놓고 보니 일반 수험생들이나 합격자 모두 똑같이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하지만 시험 중에 느끼는 바는 달랐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 큰일 났다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합격자들은 이건 뭐 다 틀리겠네. 초연하게 넘어갔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상대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합격 수기를 쭉 읽어보니 합격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용고시는 상대평가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임용고시는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개념은 나도 몰라도 됩니다. 남들이 틀리는 개념은 나도 틀려도 됩니다. 이것이 임용고시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원리입니다. 임용고시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모든 범위를 다 마스터해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 두꺼운 책의 내용들 모두를 머리에 다 넣기는 힘듭니다. 특히나 초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욱 부족합니다. 결국 임용고시를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넓은 범위에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맞춰야 되는 개념은 취하고 시험에서 틀려도 되는 개념은 버리면 됩니다. 공부할 범위를 취사 선택 잘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념을 취해야 하고 어떤 개념을 버려야 할까요? 임용고시 범위 속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남들 모두가 맞추는 개념. 둘째, 남들 모두가 틀리는 개념. 그리고 셋째, 한 50% 정도만 틀리는 개념. 우리는 이 중 어떤 개념을 취해야 할까요? 남들 모두가 맞추는 개념은 나도 맞춰야 합니다. 나만 틀리는 순간 남들보다 뒤처집니다. 모두가 맞추는 개념, 나도 챙겨야 하는 파트입니다. 남들 모두가 틀리는 개념은 나도 틀려도 됩니다. 다 같이 틀리는 겁니다. 나도 틀린다고 해서 뒤처지는 건 없습니다. 이런 개념은 맞추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쫄지 말고 일단은 버려두면 됩니다. 한 50%의 사람만 맞추는 개념은 어떨까요? 이건 꼭 맞춰야 합니다. 한 50%의 사람들은 틀리고 나는 맞추는 개념, 이런 파트들이 나를 시험에서 앞서게 해줍니다. 이런 파트들 한 문제에 한 문제가 모여 결국 합격을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남들도 다 틀리는 개념은 버려도 됩니다. 엄청 지역적인 개념이나 엄청 난이도 있는 파트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아마도 강사님을 찾아가서 해당 개념을 질문하면 강사님들도 답변을 피할 겁니다. 왜냐고요?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사실 강사들도 잘 모릅니다. 뭐 이런 개념들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빨리 합격하고 싶다면 이런 개념들은 웬만한 중요한 개념들부터 다 끝낸 뒤에 시간이 남으면 챙기면 됩니다. 일단은 버려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파트는 남들도 다 맞추는 개념과 50% 정도의 사람들은 틀리는 개념,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용고시 범위들 중에 어떤 파트가 모두가 맞추는 개념이지? 어떤 파트가 50% 정도 사람들은 틀리는 개념이지? 라고 말이죠.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기준은 기출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10개년 기출만큼은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그러니 최근 10년 내에 출제된 개념들은 사실 남들 모두가 맞추는 개념입니다. 나만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출제된 지 10년이 넘은 개념은 어떨까요? 누군가는 살펴볼 거고 누군가는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이 50% 정도의 사람만이 맞추는 개념입니다. 이런 건 나만 맞추면 됩니다. 꼭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최근 10년 내에 직접적으로 출제된 건 아니지만 간접 출제된 개념 혹은 기출 개념과 유사군에 있는 개념, 이 개념들도 누군가는 살펴볼 거고 누군가는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이 개념들도 50%의 사람들은 틀리는 개념입니다. 꼭 공부해서 나만 맞춰야 합니다. 기출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꼭 봐야 하는 것이 추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에서만큼은 1타 강사가 수업한 내용들은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타 강사도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지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강의를 구성합니다. 최근 기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매년 강의 내용이 수정됩니다. 1타 강사의 눈에 출제 확률이 너무 적어진 개념은 이미 강의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이렇게 1타 강사의 강의는 이미 취사 선택된 겁니다. 일단은 이 1타 강사의 시야를 믿고 1타 강사가 짚어준 내용들부터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1타 강사라는 말은 50% 정도의 수험생들이 이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1타 강사가 짚어준 내용들은 50% 정도의 학생들은 맞추겠죠. 그러니 1타 강사가 수업에서 짚어준 내용만큼은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전공 과목은 현장 직강을 추천합니다. 현장에서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수험생들의 느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다들 어려워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인지 소위 말해 상대적인 눈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강에서 쉬는 시간 다른 수험생들의 수다도 엿들어보고 강사한테 질문하는 내용도 엿들어보고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다른 수험생들의 생각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 개념을 버리는지 꼭 챙기는지 어설프게 챙기는지 아니면 너무 어려워하는지 상대적인 눈치를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임용고시는 상대적인 시험입니다. 남들이 다 틀리는 내용 나도 틀려도 됩니다. 일단은 과감히 배제합시다. 시간이 남으면 후반부에 챙기면 됩니다. 남들이 다 맞추는 내용 나도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50% 정도만 맞출 것 같은 애매한 개념 나는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들과의 격차를 벌려주는 파트입니다. 최근 20년 내에 나온 기출 개념들 그리고 그 유사군에 있는 개념들 그리고 1타 강사가 직접 수업했던 내용들 이것들만큼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 외에 내가 독학하면서 전공책에서 처음 본 내용들 일단은 러프하게 구조만 잡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내용들부터 먼저 한 바퀴 1회독 돌고 돌아와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용고시는 상대적인 시험입니다. 수험생들 50% 정도는 틀리지만 나는 맞추는 개념, 그 개념들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다른 수험생들 말에 휘둘려서 처음부터 모든 개념을 다 챙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치를 잘 살펴보면서 나만의 공부 순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확실한 임용길잡이 선생우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선생우비팀은 지난 2개월 동안 합격하신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합격 수기들을 모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총 117명의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합격 수기를 작성을 해주셨고요. 각기 다른 전공의 합격자분들께서 본인만의 공부 전략과 수업 노하우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합격 수기들을 제가 다 받아서 편집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니까요, 합격자들은 모두가 임용고시는 상대적인 시험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계셨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합격 수기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25학년도 합격 수기 모음집 117선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선배 합격자분들께서 정말 꼼꼼히 적어주셨고요. 뭐 쉬는 날일 때, 밥 먹을 때, 아니면 이동할 때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공부 방향에 있어서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특히 공통으로 보는 교육학 파트와 멘탈 조언 파트는 전공 상관없이 모든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합격생들의 공통점들을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 뿅!